네, 안녕하세요. 이번 4강에서는 약간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과거로 가보죠.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 조상들의 존재는 사실 당시 다른 동물들이 봤을 때는 한 브런치 정도였었겠죠. 표범이 있다가 좀 배고프네 하면 쉽게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뭐 우리가 날개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이빨이 뭐 뾰족한 것도 아니고 피부가 두꺼운 것도 아니다 보니 이 동물들이 가장 잡아먹기 편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몇백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사냥하던 이 표범들의 후손은 오늘날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육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조망 하나, 이것이 자연의 갑을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철조망만 없다면 호랑이가 갑일 텐데 문명, 기술을 통해서 철조망을 만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불을 만들고 돌로 도끼를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농업을 시작하고 도시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증거기관을 개발하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 이 짧은 시간에. 그런데 지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문명이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 문명의 시작점은 신기하게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라스코, 쇼베 또는 가르가스, 보통 프랑스, 스페인에 보면 상당히 많은 원시 시대 때, 석기 시대 때 벽화들이 있습니다. 그 벽화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니 몇만 년 전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이 동굴들이 바깥에 있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잖아요. 횃불을 들고 수백 미터나 되는 그 동굴을 어둠컴컴한 데를 들어가서 왜 몇 시간, 며칠, 몇 주 동안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 이 그림이 당장 인생에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분들한테. 그런데 보면 동물들을 그리기 시작했죠. 저희는 모릅니다. 왜 그렸는지. 분명히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우리 조상들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됐지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인들의 주관적인 관점에선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수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사냥하고 싶은 이 동물을 미리 그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또는 동물을 그려놓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내일 동물이 잡히더라. 결론은 뭐냐 하면 인간의 뇌가 어느 한 시점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의 뇌는 지금을 위한 겁니다. 현실. 눈에 뭐가 보여? 사냥해. 표범이야. 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건데 지금 표범이 앞에 있지도 않고 코뿔소가 앞에 있지도 않은데 동굴 안에서 코뿔소를 상상하면서 내일 코뿔소 스테이크를 좀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려놓으면 잡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은 그 판타지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이 수많은 벽화 중에 보면 손도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요. 손을 갖다 대고 입에다가 색채를 불고 후 불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의미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상하고 저도 동의하는 해석은 어쩌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본인이었다라는 것을 남겨놓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닐까. 내가 그린 거야. 이 손으로. 왜 그랬을까요? 2만 년, 3만 년, 4만 년 전에. 그 상상을 하면 너무나 좀 감정이 저는 몰아붙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표범들한테 도망다니던 조그만 원숭이 같은 우리 조상들이 저 동굴 안에서는 세상을 그려본 거예요. 이 판타지 세상에서는. 그리고 이게 나야 라는 증명을 남기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화가들 그림을 그리고 렘브란트가 되든 알브레히트 듀러가 되든 가장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본인의 모습을 남겨놓는 거잖아요. 덕분에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셀카를 찍고 있죠.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이게 나야. 나 이거 먹었어. 나 여기 갔어. 왜?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밑에 있는 저분은 그 코넬리우스라는 1839년 사진기를 발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가장 먼저 찍은 게 본인의 얼굴이에요. 찍을 게 그렇게 많았을 텐데 저기 보시면은 버즈 얼드린이라고 우주에 처음으로 나갔던 분이죠. 우주인. 사실 이분은 명령을 어긴 거예요. 지구를 찍으라 그랬는데 자기를 찍었어요. 제일 먼저. 우주에서 찍은 자신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항상 나는 누군가, 나는 여기 있었다, 나는 이걸 먹었다, 나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예술가, 시인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라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러시아 혁명 이후에 현대 그 소설을 상당히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게 저분의 사인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쓴 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그 상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시입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하는 시.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분이 본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셰익스피어라고 칩시다.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해.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랑이 어디 있는 걸까 보니까 내 머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줄리엣이 어디 있지? 우린 진짜 줄리엣을 모르잖아요. 줄리엣을 보고 내 머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로미오 나 자신도 내가 아니고 호문클루스잖아요. 뇌 안에 있는. 결론은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이 결국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소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소수라는 건 뭐냐면 수많은 숫자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정 숫자들은 본인 외에는 안 나눠지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2, 3, 5 이런 식으로. 현대 수학에서는 소수가 수학의 벽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그 기본적인 거고 소수를 가지고 나머지 수학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야콥스키는 언어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언어가 다른 단어로,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로 나눠지면 이거는 소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이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줄리엣도 나눠지고 로미오도 나눠지고. 그런데 계속 나누니까 끝까지 절대로 안 나눠지는 건 나. 결국 언어의 소수는 나. 모든 시는 나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나나나나나나라는 시가 제일 보편적인 시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우리 매일마다 사실 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믿는 게 뭐냐면, 글쎄요, 나라는 존재.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면 어렸을 때의 자신, 어렸을 때 나를 기억하시겠지만 어렸을 때 나는 지금의 나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수많은 변화는 있었지만 이거는 환경적인 변화고, 나는 항상 나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존재한다. 그래, 10년, 20년 전 그런 거 말고 그럼 최소한 어제 저녁에 침대에 잠을 든 나와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난 나는 같은 사람이다. 당연하겠죠. 그것도 당연하지 않으면 큰 문제 있는 거잖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근데 같은 사람일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피부 세포는 시간당 한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2시간 있었기 때문에 한 8만 개 정도의 그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갔고, 나중에 우리가 다 나가면 또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나 정말 집에도 없었고 더럽히지도 않았는데 또 청소할 게 생겨가지고 진공청소기 돌릴 때 빨아들이는 대부분 먼지는 사실 여러분들의 피부였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에 비싼 크림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진공 전기청소기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나의 한 부분이. 매년 3.6kg 정도, 적지 않아요. 창자세포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려서 다 바뀐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고요. 허파세포는 2주에서 3주, 적혈구 4개월 정도, 간세포, 이건 이제 술을 얼마만큼 드시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개월에 한 번씩 완전히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세포 차원에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1년 전엔 없었다는 거예요.
1년 전 몸에 있는 세포는 지금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천천히 지나가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차원으로 되기 때문에 느끼지만 못하는 거고 우리는 항상 바뀌고 있다는 거죠. 몸은. 왜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일치하고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유는 있죠.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경세포들이죠. 신경세포들은 제가 지난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10의 12승 정도의 신경세포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세포들을 가지고 태어나고 연결성들은 많이 바뀌지만 세포 숫자는 더 이상 안 바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고 나면 많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결국 태어났을 때 가진 세포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뇌세포는 뇌세포를 가지고 나의 기억이 만들어지잖아요. 뇌세포가 며칠에 한 번씩 바뀌면 똑같은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뇌세포는 피부나 허파세포하고 다르기 때문에 피부세포나 허파세포는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똑같은 것만 하면 되는데 뇌세포들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정보잖아요. 여기는. 정보가 바뀌면 내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데 큰일 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이틀 전에 돈 빌려가더니 이틀 후에 만나가지고 모른다는 거야. 나 세포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큰일 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세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